자, 김건희가 주사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최재형 목사가 하신 적이 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그걸로 가지고 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지난 5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주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면 영부인도 그렇고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다.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의 증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막 물어봤겠죠. 영등포에서 6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영등포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우리 나와바리니까. 근데 영등포 쪽의 수사관들이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젊어요. 타이핑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받아줬거든요. 6시간 반 조사는 너무 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힘이 이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는데 최 목사 측이 뭐라고 했냐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근거 이거를 다 얘기했었다면 경찰이 압수수색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잖아. 압수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혈액 검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최 목사님 그 입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명품백을 막기 위해서 이런 다른 류의 고발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품백 관련된 거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들면 이게 뭐냐면 김건희가 어찌됐거나 출두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사는 뒤로 최대한 밀어놓고 건조물 침입이니 이런 명예훼손이니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해갖고 이철규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 최재형 목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범죄 거의 종합특검 같은 형태로 한 7, 8개가 넘는 죄목으로 현재 계속해서 조사를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권위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조사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네들의 목적은 결국은 최재형 목사를 괴롭히는 거. 경제적으로 이제 못 나가니까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 결국은 나중에 자진 출국이나 추방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얘들의 그 어떤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사만 계속 할 거예요. 바꿔가면서. 오늘은 이 조사입니다. 내일은 이 조사입니다. 그러고 계속 불러서 귀찮게만 하는 거죠. 건의는 안 나와? 네? 건의는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던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건의는 한도 끝도 없이 조사하고 조사 안 하고 지금 최재형 목사만 조사를 받다 지쳐가지고 포기하게끔 내지는 이 죄목들을 여러 가지로 걸어가지고 추방을 하거나 혹시나 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생길 때 지금은 출국 금지를 걸어놨습니다만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 출국 정지를 걷어놨습니다만 이거를 외교부에다가 이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집사람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좀 풀어주셔서 네 다녀오세요 하고 풀어준 다음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버리는 방식으로 유승준이야 무슨?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지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의 고난이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언제 한번 최재형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니 주사 맞았다는 거를 근거까지 다 얘기했으면 이제 조사를 김건희 쪽에다 해야지. 그렇지, 당연한 경찰이. 거지. 한동훈이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은 10억 손배를 때려놓고도 끝까지 자기 증명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짓거리인 그런 게 거지. 어딨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말을 해야지. 아무튼 송작가 TV가 만에 하나 최재형 목사님을 모셔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쌈박한 인터뷰를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린 친한 사이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 김건희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위원회에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게시판에 문의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뭔 문의가 올라오고 있나 한번 봅시다. 네, 김건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다.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리고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금액은 일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런 글도 있고 또 300만 원 상당의 정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하관이 약해갖고 그 엿 못 씹으실 텐데. 그리고 뭐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식의 선물을 되는지 회신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대요. 근데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일부 질문까지만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김건희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답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김건희라고 특정하지 않고 공직자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 데다가 답변을 달았는데 정말 FM으로 달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거는 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그 금품을 받은 이후에 신고하는 절차가 늦었을 경우, 하지만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얘가 쉽게 말해서 농담으로 던졌는데 진담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은 말하자면 지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론대로 써줍니다. 답변한 대로. 김건희는 그렇게 안 했지만 지들이 그러고 답변을 달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위원장이 더 못 달게 한 겁니다. 왜냐면 저걸 갖다가 없앤 게 아니라 직원들이 거기다 달아줬다니까? 멘션을, 답을. 아니 근데 그거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답을 해야 되는. 네. 그분은 그분의 일이니까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물어온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자기가 단 답변이 자기 업무 성과가 되는 거고 업무를 평가할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죠. 달았더니 그 직원 번호 달지 말라 그랬다니까,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권익위에 가갖고 질문란을 올려주세요. 게시판을 폐쇄하나 안 하나 보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새끼들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권익위 의원들 15명 전원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증인 출석을 하기로 지금 운영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 합니다. 시민단체가 또 그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장 고발했습니다. 네. 공수처에.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네. 계속 해.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안 하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데려다 조지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공범 방조 혐의라고 하는 게 추가로 생겼습니다. 김건희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당시 무죄를 받았던 전주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전주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주가 자기 계좌에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좌에 대해서 우리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팔지 마세요라든지 이 가격에 팔아주세요라고, 내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안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연락을 줬다는 거지. 사실 이게 이제 조작 행위에 가담한 건데 직접적으로 나는 안 했으니까. 매도나 매수를 안 했으니까 이 행위 자체를 이제 주가 조작 가담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그동안 무죄를 줬는데 안 했어도 그러한 정보를 갖고 부탁을 받고 여기에 동조를 했으면 방조 행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 보면 2차 시기에 주포 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 7월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방어라도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나서 이틀 뒤인가요? 하루 뒤인가? 49분 뒤에. 49분, 아, 맞네. 아침 8시 23분이었는데, 49분 뒤에, 그, 권오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 주식이 1,500주가 매수를 됩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사야 되니까 사지 말고 계세요. 라고 사인이 사전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가 직접 가담을 했다, 통장을 맡겼다, 나는 안 했다. 어떤 지랄을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 주식, 이러한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데 대한 정보를 받았거나 그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한 때에는 방조죄가 해당된다. 즉 통장을 맡겼다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야. 통장을 맡겼거나 지가 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이 됐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안 샀어도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 김건희 계좌가 샀는데, 김건희가 안 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활용만 당했다고 무죄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활용을 당했어도 유죄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혐의가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김건희한테는 그게 추가가 안 됐는데, 이제 다른 공범한테는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방조 혐의로.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 김건희도 이 방조 혐의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사만 받으러 들어오면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해서 출두만 하게 된다고 치면 김건희는 바로 현장에서 구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김건희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유린했다고요? 이 얘기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 시사 라디오 진행자였던 신장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상적으로 사람을 조사한다고 내지는 혐의를 걸어놓고 4년이 넘도록 아무 수사도 안 하고 결론을 안 해주는 거는 이것은 인권 유린이다. 그 법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되네요. 그럼요. 아니 사람을 피를 4년 피를 말리는 거지. 네가 뭔 죄가 있다라고 소문이 났고 조사를 받았고 경찰도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외신에도 나와. 심지어 동업자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 근데 나는 4년째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주면 무혐의도 안 나와. 무혐의도 안 나오고 무슨 조사도 안 해주고 얼마나 4년 동안 마음이 불안하셨겠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인 거죠. 그래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김건희는 막 조사를 받고 싶고 이 억울한 죄를 풀고 싶은데 조사를 안 해주니까 특검이 나서서라도 김건희의 억울함과 죄상을 밝혀가지고 그렇지. 깔끔하게 법적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의 인권 유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야. 신장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 진짜 뭐 이렇게 숨을 조여가듯 4년 동안 네. 사람을 피를 사람 빨았네. 못할 짓이에요 그거. 4년 동안 기소되면 어떡하지?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재판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런 논리에서 보면 부인을 끔찍히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번 달에 올라올 김건희 특검을 이거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를 위해서. 네, 건의를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팠겠어요? 내 공범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나는 왜 결과가 안 도대체 나오지? 나는 언제 처벌해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쩌면 빨리 출두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이 아니라 빨리 특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럼 부인의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팩트체크 뉴스가 하나 뉴스포스에서 나오긴 약한 건데 뻔한 거긴 한데 지난번 그 사리반환 관련해갖고 김건희가 다 한 다 것처럼 했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이거 맞는 건지 팩트체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특히 스님들이 김건희를 사리 반환의 공덕주라고 칭송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큰 공헌을 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뉴스버스가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상 김건희 역할은 협상 재개 요청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리 반환 요청을 김건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꾸준하게 하고 이거를 있었어요, 하고 전에. 있던 회원 스님이라고 이제 주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건가? 기증인가? 뭐 기증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임대라고 하더라도, 영구 임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 문의를 문화재청에다 이미 던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09년부터 해문 스님이 주도를 해왔을 때 이거를 누가 받을 것인가를 놓고 문화재청도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스턴 입장에서 그냥 막 줄 수 없잖아요. 건의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이제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했을 거고, 솔직히 보스턴이 김건희 기마이 사르라고, 우리 방송용어로, 송작가용어로 기마이 사르라고, 아따, 그럼 네가 갖고 간 걸로 쳐 하고 인수증에 써줬을 리가 없어요. 그 인수 과정, 지금 있는 절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외교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줬고 보증을 했고 이와 관련된 중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건희가 다 한 걸로 요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발적 기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거야. 달라 그래서 준 게 아니고. 근데 왜 김건희 보고 줬다 그래? 우린 김건희 따위한테 주고 그러는 미술관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리구하고 사리하고 이제 이게 분리해가지고 하면은 반환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리구는 보스턴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만 왔어. 이게 뭐냐면 문화재적 가치를 볼 때 사리함이나 사리구 같은, 그러니까 사리를 담기 위해서 썼던 용기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문화재가 되는 거지. 사리 자체는 사실 뭐 이게 진짜로 진신사리로 해갖고 사람 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료 폐기물의 수준을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진짜로 부처님 진신사리인지 아닌지 뭐 감정할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 부처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뭐 몇 섬에 사리가 나왔대. 부처님 부피보다 사리가 한 10배쯤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찰마다 진신사리 한두 개씩 안 가진 사찰이 없을 정도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실제적으로 사리가 있어서 건너온 건지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종교적 의미에서 그걸 존중한다 손치더라도 문화재적인 입장 안에서 사리고 놔두고 안에 있는 사리만 딸랑 반환한 거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대단한 공덕을 해온 것처럼 공덕주래잖아. 부처라잖아, 부처. 이걸 해왔기 때문에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스턴 박물관, 미술관이 부처다 그러면 자발적 기부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 뭐야, 네. 김건희는 왜 나와 도대체? 보스턴 관장이 불교 관장이. 근데 여기에 좀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재 반환 운동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민간이 나서갖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가 지금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민간이 요청해갖고 반환받은 단원의 그 진품 그림 같은 게 몇 년 만에 사라졌다.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공기관 안에서 해외에서 반환받아온 국보급 문화재, 특히나 고가죠. 단원의 진품 그림 같았으면 이런 그림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분실일까요? 난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사다가 빼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성의 있는 어떤 그 관리나 행정 집행에 대한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197년 만에 갖고 왔는데 없어졌어. 일본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이상하네. 제가 보기엔 어떤 놈이 밑돈 받고 팔아치운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화재 관리가 개판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의 욕은 여기까지 하죠.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